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8일 여론조사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가 7% 이상의 차이로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그리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모두 윤석열 후보의 넉넉한 승리를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0.73%의 신승이었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그동안 그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개표 결과와 일치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여론조사와 그 개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걸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반면에 이재명 지지자들의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 이번 사전 투표율은 36%가 넘어서 최고치였죠. 그에 비해서 최종 투표율은 77.1%에 머물렀습니다. 즉 사전 투표율이 36%, 본 투표율이 약 41% 정도란 얘기인데 이게 차이가 더 많이 났어야죠. 그만큼 윤석열 지지자들의 그 투표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0.73%로 겨우 승리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희 조갑제닷컴에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닉네임이 노심초사라는 분인데 제목이 예상 빗나간 신승의 원인은 사전투표 기피 현상이다. 자, 이런 제목인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런 아주 겨우 이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 글을 좀 일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직전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의 큰 차이는 투표율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여론조사의 예측은 양 진영의 투표율이 동일하다고 전제한 반면에 실제 투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의 낙승이 신승으로 바뀐 원인은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린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자만심 노출이 보수층 결집을 느슨하게 했으며 국민의힘당의 투표 격려 활동이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 비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혀 터무니없는 관점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지지자의 투표율을 낮춘 결정적인 요인은 사전투표 기피 현상이라고 본다. 보수진영 유권자 사이에는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으로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국힘당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윤석열 후보는 유세 때마다 사전투표를 호소했지만 사전투표 의향자의 비율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이 윤 후보의 강세 지역인 영남보다 월등히 높아 여론조사의 경향성을 입증해 주었다. 자, 사전투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를 7%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론조사의 사전투표 의향자의 격차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편인데 윤 후보 지지율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크게 앞섰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 한편 투표 당일에 코로나 확산은 많은 유권자들의 기권을 유도했으며 쾌청한 날씨 또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율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사전 투표율이 36%를 넘었음에도
전체 투표율이 77.1% 정도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 지지자의 상당수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후보 측은 당일 전체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반면에 자, 윤석열 후보 측은 핸디캡을 안고 당일 투표율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날의 여건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것이다. 자,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일 투표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사전이든 당일이든 투표 의지만 있으면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권자마다 정치적 관심도와 투표 의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을 포함해서 3일간 투표하는 경우와 당일 하루만 투표하는 경우의 투표율은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의 선거 이력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투표율은 그 전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상대방 진영에서는 3일간 투표를 하는데 우리 진영에서는 하루만 투표를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지지율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전투에서 고전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이 현상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춤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 저희 조갑재 대표도 글을 통해서 지금 한 8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졌는가? 이게 문제라는 이런 지적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윤석열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졌는가? 첫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며칠 전부터 10%포인트 차로 이긴다고 말한 것이 윤석열 지지층을 해이하게 했고 이재명 지지층을 절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 자, 두 번째는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당일 투표를 선호하였으나 상당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일 투표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자, 세 번째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의 그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 소동이 투개표 불신론으로 이어져서 당일 투표율을 떨어뜨렸을 가능성. 자, 네 번째는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은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을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부정이라고 몰아갔는데, 자, 이것은 투개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앞장섰다. 투표를 해봐야 도둑 맞는다는 선동으로 이어졌다. 자, 다섯째, 그날 날씨는 좋고 확진자 수는 많았다. 일부 노인들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젊은 층은 또 놀러 가기 위해서 당일 투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여섯 번째, 당일 투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루만 투표하라는 것이고 사전 투표를 권장하는 이들은 3일 중에 골라서 편하게 투표하자는 이야기다. 수학적으로도 사전투표 반대론이 윤석열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곱 번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부정투개표 음모론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사전투표 반대론에 대해서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당선운동을 하는 셈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않았다. 일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대처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 음모론이 황당무계한 거짓 선동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작년 경선에 나와 사전투표 음모론에 앞장서면서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많았다. 황교안 씨가 조선일보 등의 사전투표 반대론을 집요하게 광고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여덟 번째, 음모론 때문에 다 이긴 선거를 놓칠 뻔했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재발할 것이다.
황교안, 공병호, 민경욱 등 음모론자들을 우파 진영에서 퇴출시키는 운동도 벌여야 한다. 우파가 이런 저질 선동에 넘어가면 좌파는 자신감을 되찾고 재기를 노릴 것이다. 사전투표 음모론에 넘어간 우파가 천안함 폭침 음모론이나 광우병 선동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권 교체에 승리했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승을 가져왔느냐? 여기에는 정말 사전투표하면 표를 도둑질 맞는다. 이런 선동이 저도 이런 결과에 아주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도 너무나 중요한 선거인데 정말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 재발등을 찍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